손흥민은 가장 뛰어난 선수이자 최고의 코치입니다. 소니의 지도 덕분에 토트넘 선수들의 결정력이 전부 향상되었어요. 그동안 토트넘은 케인과 손흥민이 없으면 골을 넣지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의 득점 분포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윙어는 물론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심지어 센터백까지 골을 넣어요. 소니는 옆에서 그 플레이를 직접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슈팅의 기술을 아는 선수들이라면 자연스레 그의 동작을 눈으로 쫓게 되죠. 소니는 슈팅 스킬은 물론이고 골이 가장 잘 들어가는 각도와 위치까지 알려주고는 해요. 제가 맨시티전에서 터트린 동점골도 바로 소니가 가장 좋아하는 그 위치였습니다. 최근 맨시티전에서 두 번째 골을 터트린 로셀소의 인터뷰가 큰 화제입니다. 로셀소는 지난 시즌 비아레알에 임대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한 뒤 주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2020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로셀소의 클럽 생활은 썩 만족스럽지 않았고 결국 임대까지 다녀왔을 정도로 팀 내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번 시즌 토트넘의 미드필더진이 줄부상으로 초상이 나 있기는 하나 최근 로셀소의 활약상은 말랑사르와 비수마에게 밀리지도 않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다가 최근 맨시티전에서 호쾌한 왼발 중거리 슛을 터뜨리며 팀의 무승부에 일조했으니 점차 클럽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로셀소의 경기력에 팬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로셀소가 최근 다시 한번 손흥민을 향해 감사를 표했는데요. 특히 손흥민이 직접 지도해준 슈팅 자세가 자신의 결정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손흥민의 코칭 능력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이 구단 내에서 단순한 선수 위치를 넘어 주장으로서 더욱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만 설마 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칭 스태프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요. 손흥민의 지도가 얼마나 뛰어났길래 세모발이었던 토트넘 선수들의 슈팅 능력이 이렇게 향상되었는지 지금부터 오메가 풋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맨시티전은 토트넘에게 있어 분위기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첼시전 패배 이후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던 토트넘은 순식간에 리그 순위가 내려앉으며 위기에 빠졌었고 그 상태에서 맨시티를 만나게 된다는 것은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는데요. 선수가 없어 풀백 출신인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의 센터백에 섰을 만큼 토트넘은 스쿼드가 갈려나간 상황이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토트넘 팬들마저 이 경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토트넘을 구해낸 건 맨시티 킬러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1골 1어시를 기록하면서 맨시티를 침몰시켰고 특히나 맨티의 스피스타 도쿠를 무력화시키는 선제골은 지금도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정예 멤버를 전부 내보낸 맨시티는 스쿼드가 줄초상이 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고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마치 토트넘은 승리하고 맨시티는 패배한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향후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오늘 열린 맨시티와 아스톤빌라의 맞대결은 팬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가져다준 경기였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트래블을 달성한 팀이고 최근 3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며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상대가 첼시와 리버풀, 토트넘과 같은 빅6 클럽들을 대상으로 한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 클럽에 불과한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가볍게 승리하여 최근 부진한 성적을 끊어낼 것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는 완전히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상대가 유럽 최고의 빅클럽이라도 매번 공을 점유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플레이를 펼쳤던 맨시티가 경기 내내 아스톤 빌라에게 얻어맞으며 경기력 부분에 있어서도 완패를 당하며 1대0으로 패배하고 만 것인데요. 지난 몇 년간 맨시티가 경기 내용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늘 경기를 지켜본 축구 팬들은 이번 시즌 가장 충격적인 결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결과로 인해 아스톤 빌라는 놀랍게도 리그 순위에서 맨시티를 제치게 되었고 맨시티는 4위까지 추락하며 근 몇 년간 최고의 부진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지난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에게 일격을 먹은 맨시티가 슬럼프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고 결국 손흥민의 한 방으로 인해 리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말하는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아직도 손흥민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야. 스쿼드가 박살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 것도 이상했는데 아스톤 빌라 상대로는 오히려 경기력이 그것보다 더 안 좋았어. 이제 토트넘이 남은 한 경기를 더 이기면 맨시티와 승점 동률이야. 토트넘과 거둔 무승부가 어지간히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무기력한 맨시티는 본 적이 없어. 이번 시즌도 결국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 진짜 이번에는 그 어떤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심지어 아스톤 빌라마저 우승 경쟁자야. 아스날과 리버풀 그리고 토트넘은 맨시티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손흥민의 결정적인 한 방이 리그의 우승 판도를 뒤집어버린 것 같아. 최근 리그에서 맨시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이에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 그리고 아스날이 빠르게 치고 나가는 중이고 현재 선두를 기록 중인 아스날은 어느새 맨시티와의 승점차를 6점 차까지 벌렸는데요. 물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아직 우승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작해야 리그는 3분의 1만을 치루었을 뿐이고 장기 마라톤과 같은 이 우승 레이스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선수들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리고 토트넘은 선수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 또 다른 해답을 찾았나 봅니다. 패스도 수비도 드리블도 모두 중요하지만 결국 승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골을 얻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포지션은 바로 최정상 스트라이커고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는 축구계에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손흥민은 슈팅 정확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이고 많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동작을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슈팅의 기술에 있어 손흥민보다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선수는 물론이고 감독마저도 몇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손흥민이 직접 선수들을 지도해주기를 원했었나 봅니다. 맨시티전에서 멋진 중거리 가마차기골을 꽂아넣은 로셀소는 지난 몇 개월간 토트넘에서의 훈련 과정에서 자신의 슈팅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되었다고 얘기했고 특히 그중 손흥민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얘기했는데요.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이자 품격 있는 주장이며 최고의 코치입니다. 그가 동시에 몇 가지 일을 소화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토트넘이라는 팀은 손흥민이 없으면 굴러가지가 않아요. 손흥민은 항상 훈련장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몸소 선수들에게 슈팅 자세를 선보이고는 하죠. 우리들이 손흥민의 타고난 발목 힘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소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축구 지식은 많은 걸 깨닫게 해요. 특히 소니는 가마차기 슛이 가장 잘 들어가는 위치를 얘기하고는 하죠. 우리가 평소에 손흥민 존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에요.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살짝 옆으로 치우진 그 위치에서 소니는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골을 터뜨렸죠. 이번에 제가 맨시티전에서 소니에게 패스를 건네봤자 바로 그 위치가 떠올랐어요. 곧바로 상대 수비수 디아스를 제쳐버리며 가마차기 슛을 시도했죠. 공이 발에서 떠나는 순간 이건 딱 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처럼 최근 토트넘 선수단의 결정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그 이유에는 손흥민의 숨은 활약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선수를 넘어 거의 선수 지도까지 직접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하니 훗날 손흥민이 은퇴하게 된다며 축구 감독으로서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단의 조직력이 서서히 다시 올라오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는 중이고 이제 수비의 핵심 선수인 로메로까지 돌아오면서 토트넘은 점차 주전 라인업을 복구시켜가는 중인데요.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과 맞붙게 되고 맨시티전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긴 했으나 결국 토트넘은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승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가며 다시 선두권에 진입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10호골을 기원합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하는 오메가 풋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